고3 16년 9월 사회지문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지문입니다. 사단법인 지문이라고 제가 2018년 때 이 지문 강의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찍는데 되게 이제 흐릿하게 기억나는 것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요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대표적으로 좀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풀어야 됐던 문제였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문 읽는 거, 독해랑 문제풀이를 다 해볼 겁니다.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아마 이 문제부터 어려웠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적절을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확인하고요. 지금 적절 두 개죠.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이 문제 풀 목적으로 일단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 독해를. 자, 일단 보면은 1문단이 엄청 길어요. 1문단이 엄청 길고 단어들도 많이 나오죠. 1문단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문단 그리고 3문단으로 끝인가? 아니면은 문단이 좀 갈라져 있는데 내가 나누질 못한 건가? 일단 읽어볼게요. 일단 첫 줄에서 권리 능력 동그라미 쳐야겠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근데 우리 3단계 교재 사회 파트에서 권리와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사회 파트 후반부에 나오는 계약 지문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법에서 일단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권리를 침해당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보상받는 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권리 능력인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뭐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 돈 빌려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받을 게 있다거나 그런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 뭔가를 갚아야 되는 의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법으로 권리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법인격을 부여한다 그래. 법인격. 법인인 거죠. 법인.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에서 그런 게 되게 많잖아. 여러 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 자체를 한 명의 사람 같은 느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도 회사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쵸? 빚도 채무도 회사 단위로 대출을 해가지고 지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의 자산도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쌓는 거고요. 자,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잘 읽어야 돼요.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그 구성원, 그 단체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단체 자체인 거예요. 이게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조건이 있었죠. 조건. 첫 번째 뭐죠?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입니다. 그쵸? 그리고 2번. 구성원과 구별된 독자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기구를 두어 네 번째.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이를 바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를 사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 들어가면 우리 어떤 회사의 사원입니다. 사원 이상원, 대리 이상원, 과장 이상원, 대리도 과장도 전부 다 사원이죠. 사단은 이어서 읽을게요.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야 이 등기가 뭐 그 나라의 뭐 서류로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야 법인격이 생기고. 왜 이렇게 간지럽냐? 이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부른다. 여기까지 과정. 사단은 사단성을 가지는 녀석인데요. 그쵸? 등기를 하면은 법인 등기죠. 그러면은 법인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사단인데 법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사단성을 가지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녀석이 있을 수 있죠. 이 녀석은 뭐예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죠. 법인이 아닌 사단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이 권리 능력을 어디 읽고 있었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져요. 그쵸? 그리고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 법인 이름, 회사의 이름으로 진 빚이에요. 그쵸? 이거는 사원 개인에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돈을 이빠이 땡기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그 회사의 사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 사원들의 권리 능력이랑 사단법인이 가진 권리 능력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회사 역시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 사단법인이죠.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회사가 커지면은 뭐 주식을 등기하는 뭐 커지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그 주식회사 등록을 하면은 주식회사가 되는 걸 겁니다. 조건을 갖추고. 자, 1번 이건 1번 안 해도 되겠구나.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회사 대표가 뭐 100%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의 대표가 혹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눠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회사를. 그런데 2001년에 상법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런데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을 했대. 사단성은 뭐였죠? 사단성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했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라는 것에 조금 왜 이렇게 간지럽니? 사람들이라는 조건에 좀 안 맞지 않니? 그치? 그리고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한다는데 이 독자적 실체로서 지금 기억 단어 문제는 살짝 패스를 하고 지금 A, B, C, D 문맥상 의미 가지고 지금 맞춰가야 되는데 일단 그냥 읽고만 있어요. 원래는 읽으면서 풀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뭐 이런 조건들 4개의 조건이 있는데 이 4개의 조건에서 뭐에 해당되고 뭐에 해당되지 않을까? 사람들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안 되죠. 왜냐면 1인이잖아. 그 사람이 곧 회사잖아. 그리고 3번 운영기구를 그 사람 혼자 또 운영기구를 한다고 할 수 있나? 그렇다면 그렇다고 쳐. 그런데 4번째,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할까요? 구성원이 한 명인데? 아니죠. 그쵸? 그래서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단성, C만 잠깐 볼게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맞는 말이죠. 예.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역시 1인 주식회사잖아. 그러니까 따옴표 쳐놨으니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겠죠. 그쵸? 그럼 뭐죠? 대표이사란 대표이사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래요. 그래서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매우 모호해집니다. 그렇겠죠. 회사야 개인이야. 둘 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사람과 독립된 주체로서의 법인의 경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경영인 거죠. 그 사람의 영업인 거고. 지금 원래 이 일문단 보고 나서 요 내용 봤어야 됐는데 읽으면서 쭉 좀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읽었어요. 이거 볼게요.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이게 사단성,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할까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됩니다. 그쵸? 그리고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역시 사단의 성질을 갖죠. 그쵸? 주주는 뭐죠?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이에요. 그쵸? 구성원인 겁니다. 구성원인 거죠. 구성원인 거죠. 그쵸?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요. 3번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의 주체는 뭐죠?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쵸?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단체 역시도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이러한 사단법인인데 당연히 권리 능력을 취득하니까 이러한 재산권을 갖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할까요? 사단법인의 법인격. 법인격이란 무엇이냐? 법인격이란.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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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이걸 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법인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탈퇴해버리면 그 사단은 과연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단이 아니게 되지 않니? 없어지지 않니? 그쵸? 그리고 지금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게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한다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 이게 바로 사단인데 요건 뭐예요? 요건 사단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법인격이라는 것이 사실 요 법인격이라는 녀석이 이 말과는 상관이 있을까? 일단 살짝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선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라고 하는데,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이었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법인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제도는 사단이 아니죠. 제도는 뭐죠? 법인인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인데 4번은 뭐였을까요? 4번은 그렇다면은 이것을 전원 탈퇴해가지고 사단법인이 해체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단이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그 사단이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 모두가 없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구성원의 가입과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이런 단체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법인으로 등기되면 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그 경우엔 뭐예요? 법인격이 이미 존재가 하죠. 그렇다면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바로 사단이니까, 이 사단이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인격 역시도 그대로 존속을 하겠죠. 왜냐면 사단이 존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주관적인, 그냥 이러면 되는 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의문은 좋아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게 문제지만은, 일단 써져 있는 그대로라면, 그리고 여기에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해서 해체가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면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4번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해결을 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사실 1문단에서 해결이 되는 녀석이었어요. 모든 선지가 해결은 되지 않았겠지만 1문단을 보면서 답이 나왔겠죠. 그리고 주식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2문단 읽으면서 같이 풀어줬으면 됐을 건데 우리 2문단 읽었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거 못 풀어가지고 틀린 학생이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죠. 이게 문장 구조가 좀 이런 식이거든. 요 문장이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이렇게 지금 똑같이 말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옆에다가 씁시다. 이 문장 구조가, 근데 이처럼이라는 말로 A는 B 그리고 A는 C, 이 둘은 같다라는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B랑 C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데, B랑 C가 뭐죠? 대표이사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가라고 했을 때 법인격은 누가 갖는 거였어요? 사단이 갖는 거였죠. 그쵸? 법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뭐였어요? 1인 주식회사가 갖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을 만한 것은 결국 이게 회사냐 대표이사냐, 회사에
일이냐 대표이사의 영업이냐라는 걸 구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뿐이지, 여기서 설명된 거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법인격은 이 1인 주식 회사가 갖는 거고요. 대표이사가 갖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대표이사가 갖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뭐 주식회사 이사회 보수를 결정한다, 뭐 이런 주주총회,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 3번이랑 4번은 여태까지 읽은 걸로는 판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여기 여러 주주가부터 쭉 읽어가지고 1인 주식회사가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5번 선지도 방금 전에 했던 곳 이렇게. 아니 바뀔 수 있죠? 예, 그쵸. 바뀔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틀린 말인 거고요. 대표이사가 갖는다라는 게 틀린 거고요. 3번이랑 4번 뭐 판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대요. 근데 A, B, C, D 부분이 나왔으니까 A, B, C, D도 지금 판별을 좀 해볼까요? A,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A랑 B.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사원 맞죠? 이 B,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맞죠? 그런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D만 보면 되네요. 법인인 회사의 운영에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는 뭐였어요?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 이게 뭐였죠? 사단법인인 주식회사로 운영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결국 이 D는 이 앞에 있는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라는 말, 경영이 아니라라는 말을 그대로 그냥 뜻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4번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좀 이따가 판단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랑 니은만 보고 이제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이어서 읽을게요. 여태까지 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인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문제였죠. 그런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두는데, 이사회,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인데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래요. 여기 방금 전에 똑같이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말, 기관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대요. 이사회,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라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판단이 되니까 그냥 다 볼게요. 사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쵸? 정답이 제대로 나왔다면. 그리고 주식회사에서는 업무 집행 의결 기관은 뭐죠? 이사회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 이건 내용일치 문제인 거죠. 내용일치 문제 이제 적절한 거 찾는 문제로 바꿔놓은 건데. 자, 그런데 주주가 만약에 한 사람뿐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되겠죠. 여기서 말했던 이사회, 뭐죠?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사의 보수를 지정하는 주주총회. 이사의 보수. 근데 대표이사 한 명이 그냥 이사이고, 모든 주주가 그 한 사람이니까 보수 역시도 그 사람이 맘대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니까.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아요. 이 의미가 과연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회사의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역할.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뭐 해석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무슨 뜻인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아까 이 문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이 허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우개가 또 안 된다 야.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피해를 만약에 입는다 쳐봐. 그런데 회사에서 번 돈이 모두 회사한테 들어갔지. 그 개인한테, 그쵸? 대표이사 한 명한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단성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법인격, 사단성 뭐 이런 거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조직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책임을 떠안지 않는다고? 법인이 지는 재산상의 책임을 떠안지 않는다고. 그 둘이 구별된다고. 그래서 회사 이름으로 존내 막 다 해먹는 거야. 다 헤쳐먹고 그거를 대표이사 월급으로 다 돌려버린 거야. 그러면 정당하게 월급으로 받았죠. 회사는 이미 빚을 이빠이 졌죠. 빚 갚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빚 대표이사가 갚아? 아니죠. 대표이사는 사원이잖아. 회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회사와 주주를 이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회사 이꼬르 주주 1인 주식 회사의 주주인 거죠. 그 회사의 주인. 동일시를 해야 되겠죠. 될까 안 될까?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법률은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문제로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하지만 포인트는 다 잡았잖아. 법률은 이에 대해서 뭐 명시적으로 좀 읽어봅시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이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대요. 권리 남용.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될 경우 어떻게 돼?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 이사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1인 주주, 1인 대표이사의 권리가 너무 남용된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법인격 부인론. 이제 뉘앙스를 봐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방금 전에 회사가 한 명에게 지배당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쵸? 그쵸?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이사 한 명인 경우이죠.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지. 그리고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만 법인격 부인론으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4번. 법원의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한다.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의 권리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5번이겠네요. 특정한 거래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왜일까요? 이 주주는 어떤 주주? 1인 주주.
이자 이 한 명은 대표이사이며 동시에 이사회 전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자 동시에 모든 주주니까 주주총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마치 한 명, 1인 주주가 회사 자체라고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인데, 근데 법인격과 사단의 법인격, 1인 주식회사, 1인 주식회사의 법인격과, 근데 이건 이 사람,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권리 능력인 거죠. 이 사람의 권리 능력인데, 요 녀석과, 아니다, 좀 지울게요. 그래서 얘는 회사의 법인격인데 결국은 1인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이다 라는 식으로 논리가 이어지잖아. 그런데 얘랑 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랑 사원이랑 다른데 결국 얘는 다시 뭘로 돌아가요? 1인 주주입니다. 그쵸?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1인 주주로서는 다시 대표이사인데 이사회 주주총회 회사 자체 그리고 법인격이 나왔는데 다시 얘는 사원이나 1인 주주랑 다르대.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요걸 그냥 이 개인의 권리 능력으로 봄으로써 요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이 사원이자 1인 주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됐죠? 정답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4회 파트 13, 14, 15, 16에 51, 55 5번이 3개여가지고 좀 어려웠겠네. 4회 파트 13, 51, 55 네. 여기까지 할게요.